이렇게 몇 달 뒤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다음 해에는 드디어 물에 가라앉아 있던 치아가 떠오르듯이 치아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 학생도 너무 재밌고 치료 결과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저도 같이 이제 고무줄을 사용해서 저 치아를 이렇게 살살 끄집어내고 이제 마지막에는 치아가 제 형태대로 다 끄집어냈고.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복된 사랑니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종류별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치과에 오시다 보면 이렇게 큰 파노라마 엑스레이, 전체 치아가 다 나오는 엑스레이를 보고 사랑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랑니 외에 작은 어금니라든지 입천장에 있는 큰 앞니라든지 매복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매복 치아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리고 빼지 않거나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18살의 여학생이 와서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실은 앞니가 이렇게 막 다 뾰족한 화살촉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교정치료를 하러 왔는데, 사실 일반적인 교정치료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케이스였지만, 문제는 유치가 남아있고 유치 속에 작은 어금니가 업어치기 해가지고 누워있듯이 완전히 누워있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해서 치아를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자 했던 케이스였어요. 지금 보시면 구강 내 스캔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차원 파일을 만들게 되면 치료 계획대로 앞니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숨어져 있는 치아를 어떻게 꺼낼지 계획을 하는 과정이 인비절라인 클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치료가 진행되면서 작은 유치가 빠지고 그 속에 진짜 영구치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완전히 누워가지고 물구나무 서서 매달려 있듯이 머리는 아래쪽 뼛속에 있었고 뿌리는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인비절라인 교정 장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누워져 있는 저 부분에 고무줄로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듯이 조금씩 끌어당겨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전체 철사가 아닌 인비절라인 장치에 이렇게 부분적인 철사를 병행해서 이렇게 치아들을 조금씩 회전시키고 이렇게 제 각도로 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여벌굴 엑스레이를 통해서 앞니의 각도라든지 숨어져 있는 치아가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저희가 3차원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치료가 끝났을 때는 이렇게 제 궤도에 와서 이 여학생도 기뻐했고,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잘 돼서 좋았는데, 이렇게 마무리된 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랑니도 그렇고 송곳니도 그렇고 힘들게 끌고 왔을 때 뿌리의 형태가 곧고 길면 크게 엑스레이에서 티가 안 나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짧기도 했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3차원상 되게 짧아 보이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병원에 오랫동안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교정치료하면 치아가 삐뚤삐뚤하면 병원에 오기도 하는데 앞니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어금니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교정치료하면 몇 천만 원이 든다고 생각해서 정말 말도 못 꺼내다가 이게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천천히 치료 계획과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흔쾌히 치료에 응해서 보호자와 함께 설명을 해드렸던 케이스예요.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 이렇게 유치가 다 빠지고 나서 영구치가 이 안에서 완전히 매복돼서 갇혀가지고, 전문 용어는 락킹이라고 하는데 숨겨져가지고 못 나오고 이제 잠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을 열어주듯이 양쪽의 어금니가 잘 공간을 확보해주면 아직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저런 매복된 영구치가 서서히 그 길을 따라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는 힘이 약하다 싶으면 저희가 강제로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비절라인 교정 장치를 통해서 치아의 공간을 조금씩 벌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영구치가 올라올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줬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몇 달 뒤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2019년 5월에 그리고 또 다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3차원 스테팔로 엑스레이에서도 치아들이 더 내려오는 게 보이고, 다음 해에는 드디어 물에 가라앉아 있던 치아가 떠오르듯이 치아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 학생도 너무 재밌고 치료 결과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저도 같이 이제 고무줄을 사용해서 저 치아를 이렇게 살살 끄집어내고, 이제 마지막에는 치아가 제 형태대로 다 끄집어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철사로 고정시켜서 다시 이제 물에 가라앉지 않게 구명 튜브 같이 이렇게 몇 달 고정시켜 놓으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배열이 잘 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최근에 이제 20-30년 동안 발전되어 온 형태의 인비졸라인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완전히 송곳니가 안쪽에 묻혀 있어서 힘들게 꺼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을 앞두고 치료를 시작했던 케이스였고요.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교정 장치인 철사 교정을 통해서 치아들을 끄집어내고 가라앉아 있는 배를 인양하듯이 매복된 이 송곳니를 견인하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다 보면 놀랍게도 2019년에 잘 진행이 됐었고, 마무리가 잘 됐을 때는 마치 이 송곳니도 원래 그 자리에 놨었던 것처럼 아름답게 송곳니가 잘 배치가 돼서 기분 좋게 매복 치아 견인을 끝냈던 케이스로 기억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2013년도에 50대 중반의 남자 환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그로부터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아마 앞니가 문제가 됐는데 차마 이 매복치를 꺼내거나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발치를 할 생각을 못하고 앞니를 브릿지, 보철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저희 병원에 다니시다가 4-5년 뒤에 드디어 이 앞니가 탈이 납니다. 앞니가 안타깝게도 부서지고, 그리고 그 안쪽에 치아 뿌리까지 부서졌는데,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 안쪽에 통나무처럼 크게 매복된 영구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뿌리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상위 끝에 이 매복치를 다 걷어내고 안쪽에 새 뼈를 만들어서 새로운 뿌리를 심는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했는데, 이 과정이 말로는 되게 쉽게 설명드리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수술입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돼서 매복치가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지만 꽤 많은 흙이 다 날아간 것처럼 새로운 뼈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인공치아를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브릿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케이스였어요. 최근에 검진 오셨을 때도 연령이 증가하셔가지고 다른 치아들도 임플란트로 대체가 됐었는데, 예전에 매복치를 뺐던 자리에 임플란트가 잘 기능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매복치가 있다 보니까 치과 검진을 하시다가 보면 매복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매복치를 제거하지 않고도 그냥 유지시키면서 정상적인 보철 치료라든지 정상적인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 케이스는 2009년도에 제가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치아가 한 개, 영구치가 매복되어 있는데, 이 당시 50대 여성, 중년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저거를 발치를 할 거냐에 대해서 저와 많은 상의를 끝에 작은 치아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바쁘고 해서 임플란트 수술 힘들다, 그래서 빨리 브릿지로 해결하자, 그리고 차후에 저 부분은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자 해서 이렇게 상실된 치아 자리에 안쪽에 매복 치아가 안전하게 뼈 속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브릿지라는 전통적인 보철 치료를 통해서 시술을 마무리했었는데, 이렇게 15년 넘게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매복 치아라고 해서 뭐든지 다 견인을 하거나 아니면 꼭 힘들게 수술로 이렇게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걸 또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구치가 없는 경우도, 그리고 매복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 10대 때, 성장기 때 그 치아의 형태와 그리고 결손 치아의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의 치료 계획을 조기에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학생처럼 영구치가 정말 동시에, 보통은 1개에서 2개인데 4-5개 이상의 결손 치아가 생겨서 많은 영구치가 없이 지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치과에서 만들어주는 장치인 밴드 루프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장치를 통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해당되는 치아가 잘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교정 치료하게 되면 영구치가 잘 올라올 수 있게 공간을 유지해주는 장치들이 있으니까 항상 치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성장기에는 유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결손된 치아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만 된다면 20살 넘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통해서 마치 그 영구치가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대 때 결손 치아 그리고 매복 치아 위치 확인 같은 거를 꼭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복치는 사랑니 매복치도 있고, 그리고 영구치가 매복치로 이제 매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매복치아,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치아가 이동하면서 잇몸뼈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치아를 잘 적절하게 끌어줄 수만 있으면 그 부분에 치아가 있어야 될 부분 위쪽의 잇몸의 전체적인 풍용도, 그냥 쉽게 말해서 좀 빵빵하게 더 자연스럽게 치아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치아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도 제일 유리하고요. 만약에 꼭 할 수 없다면 적절한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하거나,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빨리 발치해서 그 부분에 뼈 소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치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결손치와 그리고 또 영구치가 나지 않은 매복치 치아의 다양한 치료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대 때 혼합치열기 그리고 이제 청장기 때 매복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조기에 치료하고,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많으니까 꼭 치과 의사와 상의해서 더 건강한 치아를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